오늘은 저희가 네. 노후의 살집 4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후의 살집. 살집. 네. 어떤 곳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희가 많이 올려드린 실버타운. 그렇죠. 저희는 강추하는 곳이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식사도 해결되고 운동, 여가, 그 다음 의료, 생활 편의 이런 걸 원스톱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살 가장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려드려서 상식이 풍부해지셨어요. 전국에 이제 갈만한, 그래서 저희도 가고 싶고 부모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저희가 엄선해서 한 20곳 정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좋은데 나는 그 공동생활이 싫어. 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공동생활이에요. 대부분 살고 공동주택. 계신 아파트가 공동주택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공동생활이에요. 실버타운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파트 세대가 많은 이런 뭐 한 2000세대 되면서 요즘 신축인데들이 커뮤니티가 잘 돼 있잖아요. 운동할 피트니스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뭐 이런 기본으로 돼 있단 네. 말이에요. 거기에 식사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생활을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20여 곳 다니고 여러 번 간 곳은 진짜 대여섯 번 이상 가기도 네. 하고 가서 관찰해보면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 20-30% 이내입니다. 거의 한 70-80% 어르신들은 노후의 편안한 집으로 생각하지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억지로 막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좀 해소가 됐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들을 하셔요. 비싸서 못 간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내가 당장 가지.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네. 이러시는데 그것도 대안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보니까 좀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올려드린 그런 그 실버타운의 비용을 월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사실은 식사비, 네. 그다음에 뭐 내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그런 생활을 밖에서 유지하는 것보다 이게 비싸지가 않다.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비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밖에서 살 때보다 지금이 더 적으면 적었지 더 큰 돈이 드는 건 아니다. 그런데 물론 비싼 곳도 있습니다. 300 이상 드는 곳도 있고 200 이상 드는 곳도 있지만 저희가 100만 원 실버타운, 150만 원 실버타운도 올려드렸잖아요. 네. 그런 곳들은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잘 공부해보고 찾아보시면 적당한 곳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없어. 그렇죠. 나는 이제 한 달에 100만 원도 없다. 네, 열심히 살았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또 그것도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알뜰 실버타운. 두 번째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죠. 네. 두 번째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이거는 실버타운을 벤치마킹해서 나라에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한 건데 정말 실버타운 같아요. 약간의 축소? 네. 1, 2층은 노인복지관이어서 거의 실버타운의 공동 커뮤니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3층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실 주택이 만들어지죠. 주거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가 함께 되는 곳이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하는데 물론 보증금을 많이 내면 조금 더 내고 보증금을 적게 내면은 임대료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보증금 200~300만 원이다 치면은 10만 원 이내고요. 네. 보증금 한 2천만 원이다 치면은 한 4만 원, 5만 원. 그래서 한 달 주거비로 한 10만 원 이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초연금 가지고 그냥 최저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가 만난 분들도 기초연금하고 또 주거급여하고 네. 해가지고 그 50만 원 정도 가지고 충분히 품위 있게 살고 있다. 그래서 입이 정말 귀에 걸려있다. 그런 우리 인터뷰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두 번째가 바로 알뜰 실버타운인 거죠. 자녀들은 명절 때나 오고 가끔 오고 전화나 가끔 오는데 거기 노인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챙기니까 자식보다 더 낫다는 거죠. 맞아요. 심지어는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자기도 복지관 옆에서 살고 살고 싶다. 나중에 나이 들면 나이 나도 들면. 이런 근처에 와서 다 살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고 정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그거에 또 맞춰서 준비도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요즘 속속 눈에 띄어요. 오늘 제가 아주 충격적인 네. 댓글을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70대 중반 어르신인데 부부. 연금이 310만 원인데 알뜰 실버타운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를 착착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게 연금이 지금 300만 원이 넘게 나오시는 건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알뜰 실버타운에 가시고 싶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진짜 앞서 나가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못 따라간다니까요.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을 속뜻을 제대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준비하시는 걸로 봐서 주택은 정리를 하시는 것 같고 자산도 기준을 맞췄는데 310만 원이 가능하냐? 근데 이미 2023년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2023년에 가능합니다. 아직 좀 안 나왔잖아요, 기준이. 3월부터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 네.
가능할 것 같고요. 설령 영구임대 기준으로 안 되더라도 국민임대 기준으로도 작년부터 뽑기 시작했거든요. 네. 작년에도 몇 곳이 그렇게 뽑았어요. 국민임대 기준으로는 충분히 되죠. 1인 기준 290만 원이기 때문에 네, 부부 부부가 기준으로는 310만 원이면 충분히 충분하시죠? 가능하죠. 네, 저는 그분들이 공부가 참 많이 됐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노후를 정말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이제 알뜰실버타운에 들어갔는데 한 달에 연금이 지금 300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일단.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항상 자신감에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좀 가서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곳, 뭐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한두 달 지내는 거 무리 없잖아요. 네. 또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이런 쪽이나 아니면 동남아, 네. 치앙마이 뭐 이런 데 가서 한 2달 정도 편안하게 살고 오시는 거예요. 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오히려 알뜰실버타운이 더 좋죠. 그렇죠. 나가는 돈도 적고. 네. 평상시에 모아서 충분히 부자로 사세요. 오늘 그거 보고 저희가 사실은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아 진짜 이게 공파TV 하면서 이제 긍지를 느낀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도 물론 들어가셔야 되고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달인 거예요. 계속 미달입니다. 추가 모집해도 미달이라서 너무 안타깝고 네. 어떤 분들은 그거 로또인데 왜 자꾸 하냐 그러는데 로또 아닙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넣기만 하면 들어가죠. 웬만하면 다 들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공파TV와 함께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공부하시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이게 또 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재생 목록에 알뜰실버타운이라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쭉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3, 4년 전에 벌써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지어질 거라는 것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2년 아니면 3년 후에 이렇게 다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 응모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쭉 공부하시면 분명히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지역별로 다 정리를 해놓았거든요. 네. 필요한 뭐 서류라든지 선정 방법, 선정 노하우 이런 기준들까지 다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댓글로 물어보시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걸 댓글 몇 줄로 어떻게 그걸 설명합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공고가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홈 가서 사실은 보실 수 있지만 저도 들어가 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저희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만한 곳들은 알뜰실버타운 한 곳도 놓치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뜰실버타운이 많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아직 많진 않아요. 그리고 그 지자체별로 보면 어느 곳은 벌써 한 4군데 이상 막 이렇게 되는 곳도 있고 4년 연속 선정된 네.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 저희가 찾아가 보려고요. 네. 그런데 또 이 지자체별로 한 건도 없는 데도 있어요. 태반은 한 건도 없죠.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개수 자체로 볼 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미달이 나긴 하지만 또 그것도 이제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네. 또 노후에 살 집으로 추천드리는 곳이 있죠. 공공 임대 아파트입니다. 저희는 고령자 추천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2023년에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마이홈 항상 날마다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계속 추가 모집, 자격 조건 완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올라오고요. 그래도 들어가지 않고 비니까 그것을 다시 또 전세형으로 바꿔서 일반인들까지 범위를 넓혀서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으로 또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신도시 많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근데 신도시의 주요 핵심이 되는 곳에는 반드시 공공임대가 있어요. 무조건 들어가죠. 네. 지금 유명한 대정동. 거기도 가장 핵심 포인트에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동탄. 것도 네. 그렇고 저희가 아는 신도시는 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지금은 이제 고령자들도 그 포션을 다 이렇게 주고 있지만 처음에는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위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아는 지인들이 이제 부동산이나 또는 이런 노후의 살집 이런 것들 공부하니까 이제 문의를 해요. 저희는 젊은 청년들한테 적극 추천은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징검다리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집이지 여기서 그냥 살다가 사실 그 주거비로 돈이 많이 안 들으니까 펑펑 쓰는 그렇죠. 친구들도 많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허송생활 하다 보면 집 한 칸 못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청년들은 징검다리다 이거는 항상 이렇게 조금 살다 옮기고 집 사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장점이 많아요. 비용이 보통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 유형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추가로 매입임대라고 해서 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구입을 해서 저소득 어르신들께 공급을 해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영구임대 기준이랑 비슷해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예요. 얼마나 싸요?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한 50% 선으로 네. 공급을 하고 있고요. 행복주택도 한 60%에서 80% 사이예요. 주변보다 훨씬 싸죠. 네. 그런데 좋은 아파트고
위치는 신도시에 좋은 데고, 이런 곳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충분히 노후에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의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력에도 맞고 네. 또 건강관리에도 좋고 네, 여가 생활을 하기에도 좋은 네. 곳인 거죠. 자꾸 이름을 붙여서 복잡하다고 하시긴 한데 고령자 추천주택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거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공파TV 전용 용어입니다. 고령자 추천주택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공파님 나라에서 새로 지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사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또는 세를 얻어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워낙 다양하고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곳들은 주로 아파트 형식으로 신도시에 생기는 곳들을 설명드렸는데 네. 그거 말고도 나는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기 싫다. 그러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살고 계신 지역에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을 정부에서 매입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입인데 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전세로 얻어서 또 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입인데 전세임대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돈의 절반 이하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고 그 남은 돈은 건강을 위해 쓰셔야죠.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세 번째 추천드리는 주택은 공공임대 고령자 추천주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네. 어떤 주택이 있을까요? 저희가 실버타운은 너무 적어요. 네. 0.1%라 나머지 99.9%가 가실 곳이 필요한데 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과 공공임대를 말씀드렸어요. 네. 나머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시면 좋겠냐. 그건 이제 내 돈으로 나한테 알맞은 곳을 찾아서 네. 살아야죠. 그래서 저희가 네 번째 추천드리는 곳은 시니어 하우스입니다. 시니어 하우스라 하면 우리 어르신들께 맞는 좋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또는 원룸 다가구 그냥 총망라해서 본인의 경제력에 맞고 건강과 여가에 도움이 되는 곳들 이런 곳들 있죠. 최근에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 친구죠. 친구의 시부모님인데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혼자 계셨는데 상가 건물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싹 정리를 하고 사전 증여를 다 하고 그리고 어머님이 어디로 들어가신 줄 아세요? 주상복합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단한 오피스텔 같은데 그게 주상복합 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친척분 중에 이미 이제 정리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그 인근으로 가신 거예요. 인근 그 방이죠. 건너 몇 호 안 건너버려요. 그 같은 건물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주상복합으로 가셨어? 그랬더니 식사 사드시기 편하고 그리고 병원 1층에 있대요. 다 약국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네, 그러니까 마트도 1층 있고. 그러니까 어머님 사시기에 편하시다고 하고 먼저 가 계신 그 친척분이 여기 너무 좋다고 해서 인근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니어 아파트 아니에요? 그렇죠. 시니어 하우스, 네. 시니어 아파트가 되는 거죠. 네, 저희 엄마 살고 계신 아파트. 네. 시니어 아파트.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실버하우스라고 해서 많이 다녔는데 네. 아파트만 다니다가 한 곳을 오피스텔을 갔는데 판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희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오피스텔이지만 너무 좋다. 강추다. 그래서 넣었죠. 식당 포함해서 뭐 세탁소를 비롯한 편의점 다 있고 다 있으니까 생활하기도 네. 편리하고 육교 건너가면 백화점. 예. 그 자리에서 다 해결도 되고 옆에 도서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요. 산도 있고. 단점은 아파트보다 좀 적다는 거 전용률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짐을 좀 정리해야죠. 네. 뭐 이거 끝까지 갈 수도 없는 거고 네. 적당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이런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네. 제 친구가 이번에 그 집을 정리하고 어머님이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사과 박스를 100개는 버렸대요. 보통 짐이 집, 얼마나 보통 많으신 집들 거예요? 다 그러셔요. 사실 문제예요. 근데 몸이 아파서 이제 내가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 된다. 그럼 자식들이 다 치워야 됩니다. 자식들이 치우면 괜찮은데 며느리나 사위가 와서 치워야 돼요. 정말 좀 창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우리 모습들이에요. 나중에 그런 것도 영상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네 번째 추천 주택은 시니어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러 곳을 다니다가 저희 나름대로는 사명감이 좀 생겼어요. 네. 그동안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 보면 전부 젊은 사람 위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사실은 시니어 세대가 많아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요즘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돈은 다 저희 또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자산을 축적해서 가지고 있는데 네. 실상은 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아파트는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꾸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저희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너무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완전 시니어 아파트인데? 저희가 네. 맨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다 젊은 사람들로 위주로만 지었을까? 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35평이거든요. 그러면 옆동은 지금 25평이잖아요. 그럼 25평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와서 딱 살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이렇게 가깝고 직장 생활하면서 손자 손녀 바둥바둥 지금 길러야 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럼 부모님 옆동에 와서 사시면 얼마나 이거 좋아요. 서로 좋죠. 네, 의지도 그러면 되고. 여기는 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고 치지만 옆동 같은 경우는 시니어를 위한 그런 특별한 네. 동으로 만들어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시니어분들은 고층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럼 한 1, 2, 3층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그런 전용 아파트로 이렇게 지어서 또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 1, 2층 당첨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싫어해요. 그런데 높은 거 좋아요. 다. 어르신들은 낮은 데를 또 좋아하고 흙 가까이에 살고 싶어 맞아요. 하시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한 1, 2층 정도는 어르신들 위해서 시설도 그렇게 하고 인테리어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번 복지연구 공부하고 네. 쇼킹했는데 맞아요. 아파서 그렇게 만들 게 아니라 아프기 아예 전에. 아프기 전에 그렇죠. 아파트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예방. 1, 2층이 더 인기가 있어서 미분양 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욕실 같은데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거 이렇게 시니어를 위해서 좀 그런 거 특별히 깔아드리고 그리고 뭐 침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손잡이 있잖아요. 네. 그런 손잡이 같은 것만 조금 이렇게 해놔도 근데 그것도 인테리어 할 때 요즘은 아파트들이 다 이런 원목 색깔 아니면 뭐 화이트 톤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묻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복지용구 같은 경우 부담스러운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 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좀 넓게 나중에 휠체어도 드나다닐 수 있도록 하고 문도 좀 미닫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턱이 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면대도 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할 수 있게 있도록 하고. 이런 몇 가지 정도 좀 신경 써서 이건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특별 설계한 아파트입니다. 아니면 옵션 자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요즘은 뭐 다 캐놓지 말고 다 구매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를 뭐 30대가 사느냐 아니면 60대가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테리어 옵션을 다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왜 못할까? 네, 저는 그것이 의문이에요. 이제 저희가 목소리를 내면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버타운 남양유사인데 앞으로 좀 넓혀봐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짓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이런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지금 그래요? 우리가 돈을 쥐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를 만들어야지 전부 젊은 사람 위주로 만들면 우리 여기 살다가 나이 들어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죠. 공동 커뮤니티 시설도 솔직히 저희는 열심히 이용하거든요. 수영장, 너무 열심히 하죠. 저, 수영장, 사우나. 뭐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을 하는데 저 매일 합니다. 젊은 사람들만 있어요. 우리 지금 분위기 자체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안 된다는 거죠.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제가 보니까 여기 어르신들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사우나만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수영에 그 아쿠아로빅 조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럴 때 많은 부분이 어르신들이 사용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 그 경로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용하실 수 있는 게 경로당하고 사우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배려를 하지 않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갈수록 분양이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문제 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네, 그런 정착으로 이렇게 좀 바뀌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노후의 살집, 첫 번째 실버타운, 두 번째 알뜰 실버타운, 세 번째는 고령자 추천주택이라고 해서 뭐 나라에서 짓는 공공 임대 아파트. 네 번째는 시니어 하우스,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다가구 원룸 다 포함해서 어르신들에게 맞춤식 집들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노후에 이제 살 곳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노후의 살집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